恩恵の身には意志が宿る太陽の神ニカ。 오늘의 영상은 태초의 세계에 등장했던 두 명의 태양신이 부활한 원피스 1174화 풀버전 만화 리뷰입니다. 이번 화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회차 제목과 함께 새로운 최강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했는데요. 먼저 신세계 엘바프 양계, 소머즈의 행동으로 정부의 배와 섬구름이 사라지자 이내 소머즈는 화살표의 효력은 멈출 수 없다며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결국 군코의 능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던 아이들은 배와 섬구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대로면 명계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거인족을 굴복시키기 위해 엘바프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야 했지만 이동수단이 사라지자 이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소머즈는 아이들을 구출하려는 부모들을 바라보게 되죠. 결국 군코의 화살표 능력을 깨트릴 수 없자 소머즈는 자신이 할 수 있다면 능력을 해제했을 거라며 결국 소머즈 또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던 건데요. 하지만 천룡인 소머즈는 가시 때문에 아이들을 구출할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보자 이내 표정이 바뀌며 이건 군코의 몸을 점유한 두령의 잘못이라는 반응과 함께 더욱 악질적인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처럼 오로성조차 이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행동을 보였지만 기사단 소머즈는 화살표 능력을 해제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군코의 몸을 강탈한 이무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새로운 수단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충동적인 감정과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었는지 원래 너희들은 성지로 연행할 예정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배와 섬구름이 사라졌다며 실족사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시각 소머즈의 발언을 듣게 된 기사단 킬링엄조차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듯 소머즈는 두령 이무를 건너뛰며 독단적인 계획을 실행시키려 한 건데요. 결국 아이들이 종착점에 다다르며 양계로 떨어질 수 있자 그 순간 콜론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죠. 하지만 리플리는 멈춰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콜론을 안아주게 되었고 이어 나머지 부모들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에 찔린 채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며 모두가 양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요한나와 신거병 해적단의 로드 등 학생과 동생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안아주었고 반면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바라본 소머즈는 엘바프의 거인족을 쓰레기라 지칭하며 바보 같다는 반응과 함께 즐거움의 눈물을 흘리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양계에서 명계로 떨어지며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어디론가 안착한 리플리는 여기가 어디인지 묻자 콜론은 화살표 능력과 가시덩굴의 능력이 해제된 채 다들 살아있다 말했는데요. 그렇게 부모와 아이들이 떨어진 곳은 명계가 아닌 니카로 변신한 루피의 배 위였습니다. 나아가 능력을 발동한 로키는 위로 올라가면 싸우는데 방해될 수 있어 곧바로 자신의 등 뒤에서 내리라는 반응을 보이죠. 반면 루피는 갑자기 떨어졌지만 근처에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전하자 로키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파괴자라며 누구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양계로 올라가는데요. 이처럼 능력을 해방한 로키가 양계로 올라가서 이내 하늘에서는 눈과 번개가 내리쳤고 나아가 니카로 변신한 루피였기에 주위의 사물이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되며 나무가 일렁이는 모습도 연출됩니다. 그렇게 전설의 열매를 먹은 니카 루피와 로키의 등장으로 엘바프가 흔들리게 되자 이내 상공을 바라본 야르는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뇌설에는 드물게 하늘을 덮는 거수가 나타난다며 해방의 드럼 소리도 언급하자 이내 부룩을 상대하고 있던 이무가 하늘과 대지가 요동치고 있는 장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구출한 로키는 거대한 용의 형태를 선보인 채 비늘이 검은색이 특징인 흑룡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뇌설을 일으키는 거대한 드래곤 그리고 해방의 드럼 소리와 함께 드디어 엘바프의 전설의 열매를 먹은 태양신 니카 루피와 파괴신 로키의 등장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174화가 끝이 났죠. 먼저 이번 화를 통해 기사단 소머즈는 두령 이무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충동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죄책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이무를 두려워하는 오로성과 달리 기사단 소머즈는 자신이 벌인 행동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 무책임한 행위를 선보였듯이 어쩌면 소머즈에게는 이무를 향한 절대적 충성심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심해 계약을 통해 구성된 기사단이라도 훗날 위기에 처한다면 이무를 배신할 수 있는 변질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소머즈의 계획으로 양계에 떨어진 거인족은 명계에서 올라온 니카 루피와 검은 드래곤 로키를 통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이어 엘바프에는 태양신과 파괴신이 동시에 등장하며
하늘과 대지가 반응하는 엄청난 연출이 전개되었습니다. 때문에 408세 야를은 태고 때부터 전해진 헐리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신의 등장을 예감했듯이 드디어 태양을 기다리는 나라 엘바프에서 하얀 구름을 두른 니카 루피가 모두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죠. 결국 헐리에 따르면 세계는 이미 2번이나 멸망했다며, 그리고 그때마다 태양신 니카의 존재가 새겨졌기 때문에 이무가 엘바프에 강림한 시점, 세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점을 맞이한 건데요. 하지만 태양신 니카는 세상을 멸망을 막기 위해 나타난 영웅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부순 파괴자인지는 지금도 해석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800년 만에 환수종 니카의 열매가 각성된 만큼 위기에 처한 엘바프를 구원한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로키는 자신 또한 이 나라에 전해져 내려온 태양의 신이라며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는 존재라 언급했었는데요. 그렇게 과거 전쟁으로 세월을 보내던 세계 최강의 왕국 엘바프의 전설의 열매를 먹은 로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회차 제목처럼 앞으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세계관 최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며 최강의 생물 카이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드래곤의 탄생을 각인시켰습니다. 나아가 로키는 자신을 파괴자라 강조했듯이 로키 또한 엘바프의 거인족으로서 파괴신을 지칭한 태양신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더욱이 분명한 건 공백의 100년 이전 태초의 세계, 그때에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며 2개의 뿔을 지닌 거대한 드래곤의 형태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키의 능력 또한 과거부터 전해진 전설의 열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세계에선 태양신이 나타났고 나아가 땅의 신이 노하여 어파의 뱀과 함께 세계를 죽음으로 뒤덮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태양신이 나타났을 때 세계는 멸망했듯이 엘바프의 헐리에 기록된 파괴신 태양신은 로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특별현상금 26억 베리의 로키의 능력은 라그니르 라타토스크와 연관 있는 지옥의 용 니드호그라 추측할 수 있어 로키의 열매가 공개된다면 환수종 용용 열매이자 상상의 동물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아 보이는데요. 나아가 흑룡 로키가 등장한 것만으로 번개는 물론 눈이 내리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마를 얼려버린 특징도 열매를 먹은 로키 본연의 능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4년 전 로키는 철뇌의 라그니르와 환수종 모델 니드호그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의 힘으로 당시 샹크스와 가반도 쓰러뜨리지 못한 불사신 하랄드의 숨을 거두었듯이 로키의 강함은 신세계 바다의 황제 사왕의 세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전투력을 지니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떡밥을 오다쌤이 회차 제목과 함께 공개했듯이 아직 폐위감을 자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로키가 극소수의 반열에 합류할 수 있는 패왕색 경지에 눈을 뜨게 된다면 그때는 사왕과 해군대장을 위협할 수 있는 최강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엘바프를 굴복시키기 위해 강림한 이무는 800년 만에 마주할 니카 루피를 바라보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청룡 카이도와 다른 검은색 드래곤이자 파멸과 재앙을 뜻하는 흑룡 로키는 태초의 세계에 등장했던 또 한 명의 태양신이자 파괴신이었는지는 다음화 원피스 1175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